TK 꼰대들의 화끈한 토크쇼 낄끼 빠빠.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TK 지역에서 현역 의원의 50%를 물갈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한 30%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반발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황교안 대표가 지난 4일이죠. 네. 낮에는 대구 의원들, 저에게는 경북 의원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달래회 했답니다. TK 의원들이 대구 경북 지역이 당의 식민지냐, 인위적인 컷오프는 역효과다 이렇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만은 황 대표는 살짝 피해갔습니다. 역시 또 황시모다운 처시를 했죠. 공간위의 권한을 위임했다 하고 자기는 싹 빠져나갔습니다. 예. 아니 근데 말이 안 되는 건요. 네. 그 황교안 대표하고 식사한 그 사람들이 공천 받을 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기들은 공천을 어떻게 받았는지 왜 생각을 안 해? 어떻게 받았어요? 자기들은 전부 다 친박이니 진박이니 해가지고 그냥 얼굴도 모르는데 유권들 아무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천 다 받았어요. 네. 아니 그런데 그 공관이라는 것도 말이죠. 네. TK의 공관위원이 3명인데 TK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것도 조금 우리 TK가 좀 아니 이제 TK가 자업자득이죠. 뭐 정동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뒤늦게. 근데 뭐 정동섭 의원도 제가 알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당무감사에서 그 하위에 들었었다고 해요. 그걸 미리 알고 이미 뭐 선수를 친 거고 실제적으로 진정으로 자기 지금 사퇴한 의원이 대구 경북에서는 19명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업자득이죠. 아마 TK에서 누구 불출마 선언했으면 아마 그분을 공관위원으로 그렇죠. 임명했겠죠. 예. 아무튼 뭐 강석호 의원은 뭐 맨날 TK가 보수의 심장이니 어쩌니 하면서 왜 선거 때만 되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또 초선까지 자르려고 하는데 초선을 자르려면 나의 목을 먼저 쳐라 아주 멋있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가다함 잡았는 거고요. 아니 멋있잖아요. 근데 뭐 강석호 의원이 사실 저는 뭐 강석호 의원이 그분도 도의원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지역의 인물이고 그분이 뭐 그렇게 그 의정 활동을 잘했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나마 그 지방의원부터 출발해서 지금 3선입니까 4선입니까 지금 중진의원까지 됐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그나마 평가를 한 적인데 근데 강석호 의원은 그렇게 뭐 가다 잡을 입장도 아닙니다, 솔직히. 그렇죠. 다른 도전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아마 다른 도전자가 나타났으면 그따 소리 못 했을 겁니다. 원래 탈당판입니까? 원래 탈당판인데 이제 친박들을 좀 끌어안고 또 이분이 이제 요번에 당선되면은 아마 여러 가지를 노림수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당에서. 국회의장도 한번 그러니까 뭐 그까지 못 가더라도 어찌됐든 뭐 지금 친박들 좀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줘야 면죄부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아까 뭐 홍마당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지난 총선 끝나고 난 뒤에 20일짜리 국회의원이라는 칼럼을 제가 썼었습니다. 이 양반들이 공천 받고 20일 동안 배지 다른 기간이 20일에 불과했습니다. 이때만 지역에서 놀아. 이때도 뭐 지역에서 그때도 지역에 안 놀아요. 공천 받을 때만 사실 선거운동 기간이 한 15, 16일 됩니다. 그 선거운동 직전에 사실 공천 받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뭐 눈치를 지역의 이익에 대해서 눈치를 볼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좀 이따 지역구 세세비를 할래 분석할 때 지난주에 한두 사람은 제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신경을 안 쓰는지 지역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고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역 의원이 모두 몇 명이죠? 선거구는 25개입니다. 25개. 지금 대상은요. 대상은 대구시에서는 9명이 대상입니다. 자유한국당만. 원래 12명인데? 자유한국당만. 그러니까 공천이 아니고 컷오프 대상. 현역 의원이 있는 자유한국당 지역. 그러니까 그게 9명이고요. 그 다음에 경상북도는 12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반 이상을 컷오프 시킬 거라고 보죠. 자, 19명 중에 반 이상 한다면 10명 정도는 되겠죠. 그러면 과연 누가 살아남을지, 누가 가실지 한번 우리 분석을 근데 이제 그 연말부터 해서 당무 감사를 했어요. 각 그 국회의원들 지역구별로 당무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최고점을 받은 데가 대구에서는
강효상 의원, 강효상 의원이 당헌협의회 달서병위원장입니다. 네. 강효상 의원이 최고 점수를 받았고 서구의 김상훈 의원, 예, 네, 이분이 또 최고점을 받았고 네. 정태옥 의원이 최고점을 받았습니다. 대구에는 정태옥. 네. 이 대구에, 사람 이게 뭐 말 많았던 사람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예, 그건 또 나중에 또 이야기하려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서는 포항 북의 김정재 의원하고 네. 그 다음에 보궐선거로 됐죠. 김천의 송은석 의원하고 은석. 예. 네. 요 5명이 최고점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 이분들은 뭐 안정권에 들어갔다 이렇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네. 사실 이 찌라시들이 좀 돌았는데요. 네. 저도 또 찌라시 돌았는 걸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사실 확인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당무감사 하위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 야, 이게 중요하네. 네, 하위권 예. 경북 이만희, 김석기, 최교일, 박명재. 천천히. 이만희, 김석기, 최교일, 박명재, 장석춘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구 정종섭, 곽상도, 윤재옥, 곽대훈, 조호영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네.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은 선거 때만 되면 여의도에 온갖 찌라시가 나옵니다. 이게 네. 또 그 찌라시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사실 저도 뭐 한국당 내부자가 아니라서 그냥 내부자가 던져준 문자 중에 한 개입니다. 그냥. 자, 그러면 내부자로 계시다가 탈출하신 우리 정치 전문가 홍 대표님께 홍 반장님께서 한번 일일이 한 사람 좀 분석을 해보세요. 과연 이 사람이 살아남을지. 일단은 당무감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대구부터 할게요. 네. 강효상 의원이나 김상원 의원은 안정권에 저는 들어갔다고 봅니다. 들어갔다고 보는데 지금 곽대훈 의원은 그 달서갑이죠. 그분은 기초단체장을 삼선을 하셨고, 달서구청장 삼선을 예, 삼선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 하셔가지고 또 재도전을 한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피로감이 높아요. 너무 오래 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만들이 좀 많이 들려옵니다. 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이분은 또 상대를 봐가면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곽상도 의원은 뭐 여러 가지 말들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도 지난번에 법안 발의를 보니까 빵이더라고요. 뭐 나름대로 이번에 조국 사태 때 몇 건 해서 뭐 인기는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정도는 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조국 사태도 조국 사태지만 문재인 집안 들기 전공자죠. 그래서 당 차원에서 이제 뭐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고요. 공헌도가 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김규환 비례대표가 있는데, 유승민 의원 지역구죠. 동구어린가 뭐 하여튼, 그 지역구에 있는 김규환 의원이 비례대표입니다. 네.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이 신당에 합당이 안 되면은 아마 이분이 공천 받는 걸로 해서 열심히 뛰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단점은 뭐냐면은 비례대표를 받고 이분이 강원도 평창부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막 그런 핸디캡이 있어서 만약에 신당이 합당이 돼버리면면 공천 받기가 좀 유승민 의원을 또 험지로 보낼 수도 있잖아요. 수도권 험지로 보낼 수도. 그래도 거기에는 또 유승걸 의원이 유승걸 의원은 동구갑입니다. 예. 어찌됐든 거기 노리는 사람들이 여러 있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윤재옥 의원은 뭐 그냥 지금 재선인데 3선 바라보고 있죠. 네. 이 부분은 뭐 당무감사는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존재감이 없죠. 뭐 특별하게 뭐 좀 얼굴을 내서 당무감사로는 찌라시가 많은지 모르지만 하위 5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11명이나 예비 후보 등록을 했는데 뭐 경쟁자가 될 만한 뚜렷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흠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꼭 뭐 국회의원은 꼭 당에서 시켜줘야 된다. 그렇죠. 필요하다 이렇지도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태옥 의원인데 정태옥 의원은 지금 이부망천. 예. 연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이래가지고 인천 시민들이 엄청 화냈었죠. 부천 인천 시민들이 화낸다. 근데 사실 이것도 사실
여러 말 한마디 중에 이제 끼어 있는 말인데 네, 그거를 이제 확대 재생산했구나. 여당한테 걸린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당무감사 점수는 좋았습니다만은 이부망천 발언 때문에 그게 보세요. 공천 배제 컷오프 기준에 들어갑니다. 망은. 말이. 근데 그 망은 기준도 제가 봤을 때는 수시로 달라져요. 지금 인천 연수구에 있는 민모라는 자는 이건 진짜 망은 제족인데 그에 비하면 정태욱 의원은 양반이에요. 근데 이제 이쪽이 이제 그 현역이지만은 이제 인천 쪽은 수도권 쪽은 현역을 함부로 물갈이 못하니까 그 친구를 그냥 살려주는 것 같은데 네. 그 친구 죽인다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근데 애꿎은 참 정태욱 의원 뭐 애꿎다고 이야기하자면 책임져야 되죠 사실은. 그런데 있고 이제 주호영 의원이 4선입니다. 네. 주호영 의원이 4선이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또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리까리하죠. 예, 색깔 자체가 뭐 탈당을 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뭐 이러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내부적인 불만도 좀 있고 진성 당원들은 조금 적대시하는 어떤 뭐 지금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 주호영 의원의 기반은 불교예요, 불교. 네. 불교인데 지금 불자들의 그 반응도 뭐 제가 접촉해 본 바에는 좀 시큰둥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분도 좀 피로감에 쌓여있다고 느껴집니다. 오래 하면 다 적들이 많이 생기겠습니다. 예. 오래. 그다음에 한 분이 이제 추경호 의원인데 네. 추경호 의원은 경제통이에요. 원래 이제 국무조정실장을 하셨던 분인데 이 달성군인데 달성군. 네, 달성군인데 이분도 특별하게 뛰어난 뭐 어떤 뭐 기여도도 없고 그렇다고 큰 사고도 안 쳤어요. 네. 근데 이분이 또 경쟁자가 별로 지역구에 뭐 출마 예정자 예비 등록 후보들을 보니까 별 아니 크게 그리고 뛰어난 또 사람 이분은 없더라고요. 아주 그 친왕입니다. 그 황교안 예. 대표가 총리하 시절에 국무조정실장으로 장관급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친왕이기 때문에 네. 뭐 그리고 또 당내 경쟁자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살아남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여튼 요 정도 되기 때문에 대구에서는 나름대로 크게 뛰어난 사람도 없지만은 문제돼도 그러니까 노심초사죠. 이게 뭐 더 애가 탑니다. 차라리 내가 탈락했겠다 싶으면 뭐 신당을 한번 기웃거리도 그렇지. 보겠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막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꼽아보죠. 그러면 누구 살아남을까 대구에는 그러면. 살아남는 거는 강효상은 살아남을 것 같고요. 김상훈 살아남고요. 그다음 추경호 살아남고. 네. 저는 정태욱 아리까리. 예, 정태욱은 뭐 정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살아남는 쪽으로 좀 무게를 저는 좀 수도권 선거를 생각하면은 이거 되지더라고요. 네. 예. 저 인천이나 부천 시민들의 예, 민심을 네네. 그런데 네. 그러면 이분들 가운데 어찌됐든 4명 아니, 내지 5명은 컷오프 되는 거거든요. 컷오프 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순히 물러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가운데 나는 못 받아들여 뭐 다른 당으로 가든지 탈당을 하든지 반발하실 분들. 그거는요. 네. 이렇습니다. 자기가 지역구에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탄탄한 그냥 임시적인 그 당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지역구에서 커와서 몇 차례의 선거를 거쳤던 사람들은 반발합니다. 자, 누구예요? 불러볼까요? 네. 곽대원 의원이 초석이기는 해도 지역구에서 단체장을 3선을 하신 분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마 실핏줄 같은 조직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안 주면은 그러면 안 주면 나는 뭐 다른 신당으로 가든지 무소속으로 가든지 붙자 이렇게 나올 소지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뭐 주호영 윤지혁 정도지. 주호영 의원은 100% 반발합니다. 그래? 그럼 해봐. 왜?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경험이 있고 안 주면 내 자력으로 나오지 뭐. 그런데 이제 지난번하고 조금 다르게 지난번에는 지금 여전히 뭐 그 지역구에 지금 이선 후보라고 여성분이 한 분 있습니다. 네. 여성 의원이 있는데 여성 의원은 아니죠. 예비 후보로 등록돼 있는데 이분하고 다시 리턴 매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뭐 민주당의 이상식 후보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 당시에는 그 이선 후보가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구미 나온다 그러다가 이인선 예, 행정부지사 아니 저 경제부지사 있죠. 경제부지사 도청이 부지사였는데 경제자유구역청 청장을 했고요. 네. 처음에 구미 갔다가 다시 또 중랑구 갔다가 수성구까지 여러 군데 날려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천을 늦게 받았고요. 네. 그러다 또 주호영 의원이 거의 3선을 하면서 탄탄한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는 실패했는데 근데 지금 이번에는 지금 사실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 내지는 다른 당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싸움이 저는 될 거라 보는데요. 그 이유가요. 첫 번째, 이분이 바른미래당이죠. 지금 유승민 의원이 있는 당으로 넘어가면서 그때 같이 따라가지 않았던 사람들 다시 복당했을 때 그 사람들을 지난 지방의원 선거 때 지방선거 때 뭐 이진우 수성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진우 수성구청장부터 시작해서 지방의원들을 상당수 공천을 안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호영 의원을 따르는 지금 자유한국당 조직이 분열돼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주호영 의원의 조직이 지난번만큼 탄탄하지는 않다. 네. 그래서 아마 주호영 의원이 이번에는 무소속 내지는 다른 당으로 나왔을 경우에 쉽지 않은 승부다. 그래서 지금 대비를 해보면 방금 이인선 후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인선 후보는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고 주호영 의원은 불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묘한 그런 한판 승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당에서도 공천 가지고 고민을 좀 할 겁니다. 하는데 아직 이 추세를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주호영 의원한테는 아마 흠지로 갈아칼 공산이 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흠진이니까. 흠진이니까 흠지를 거부하면 아마 거부하면서 무소속이나 다른 당으로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은 흠지를 보낼 겁니다. 아마. 네네. 이제 대구 거기 경상북도로 봐야 되죠. 네네. 예. 경북으로 가봅시다. 경북은요. 이거는 뭐 좀 배제돼야 될 사람이 컷오프 될 사람이 여러 눈에 띄네요. 그 감정 실린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김재원. 아니 1차적으로 연세가 많은 김강림 의원하고 박명재 의원이 우선 컷오프 대상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김재원 의원은 무슨 뭐 문자 메시지 그 사건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그동안 매스컴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봤을 때 친박에서 벗어났다. 그다음에 수구 꼴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려면은 김재원 의원 같은 사람이 배제돼야만이 아마 물갈이가 됐다라고 인정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TK에서 누구를 배제시켜야 물갈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김재원 의원이 아마 컷오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구미에 백승주 의원하고 장석춘 의원 이 두 사람은 구미시장이 날아갔습니다. 결국 이 사람의 득표 본인의 득표도 시원찮아요. 구미시장이 날아갔다 하면 안 되고 그건 민주당 입장에서 아주 나쁘게 하는 게 없고 민주당에서 민주당 소속 시장이 되는 그거는 뭐냐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구미시장이 자유한국당 당원이었는데 날아갔다고 표현하는 게 자유한국당에서 맞죠? 그래서 장석춘 의원이나 백승주 의원 이 두 사람이 지역 기반이 탄탄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진박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공천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책임져야 되지 않는 이렇게 봐집니다. 유사하게 또 지금 무소속이 당체장이 당선된 또 있죠. 영철 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거기에 또 이만희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마 책임져야 될 것 같고요. 군이 군수가 수사 중이죠. 예. 그다음에 군이 군수 그건 김재원 의원 군이 군수 상주시장 상주시장 둘이 다 날라갔잖아요. 지금 복합선거구 중에 지금 물론 뭐 지금 상주시장 같은 경우에는 김재원 의원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어떤 공천의 책임자는 아닙니다. 거기는 이제 박영문 당위위원장인데 그분도 지금 예비 후보 등록이 돼 있습니다만은 책임을 물을 것 같고요. 이만희 의원 얘기하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이만희 의원 이야기하는데 지금 여왕벌이 무식해서 그래서 이만희 의원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이만희 의원이 지금 그 국회의원 현역 의원이면서 예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거예요. 경북에서 유일하게 했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예비 후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본래 이제 현역 의원들은 자기 이름을 알리면서 지역구를 다닙니다. 근데 예비 후보는
본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사전선거운동 때문에 이름을 알릴 기회가 없어요. 네. 그래서 현역 이제 의원들은 의정 활동을 핑계 삼아서 그렇죠. 또 그렇죠. 보고 의정 보고 등으로. 그래서 현역 의원은 예비 후보를 등록을 잘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만희 의원은 지금 하셨어. 큰일 난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은 자업자득이에요. 왜요? 김장주 씨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출신 김장주 씨가 입당을 하려고 하는데 입당 자체를 못하게 말긴 게 이만희 씨로 이제 범인을 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김장주 씨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유명하게 돼버렸고 네. 본인은 나쁜 사람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급하게 됐죠. 네. 자, 그런 이제 상황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교일 의원이 지금 이분이 또 문제예요. 이 스트립 쇼 때문에 미국까지 가서 스트립 쇼를 했니 안 했니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죠? 그 중에 또 이제 그 기초의회가 좀 한번 또 사고를 쳤죠. 큰 사고를 주먹질하고 하는 그 사고를 쳤고 어찌됐든 이 최규일 의원도 경주도 이야기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거는 하시죠.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선은 이번에 배제되지 않을까. 김숙기 의원도 지금 뭐 당무 감사 결과로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분도 사실 지금 이분도 머리 깎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도 머리 깎은 분이고, 초선이죠. 예, 저기 이만희 의원도 머리 깎은 분이고, 그리고 또 지금 머리 깎은 분들이 다 상태가 안 좋아. 머리 깎은 분들이 최교일 의원도 머리 깎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 머리 깎은 분들이 전부 상태가 좀 안 좋아요. 네. 그리고 뭐 어떤 기타 등등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럼 살아남을 사람이 누구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살아남을 사람이. 경북에서 경북에서 살아남을 사람은요. 김정재. 아니 그거는 살아남는다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고요. 네. 네. 몰라 송원석 의원은 김천 보궐선거로 들어오신 분이 돼서 네, 네. 한 2년 정도밖에 국회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살아남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김정재 의원도 뭐 당무감사에 뭐 점수가 뭐 좋았으니까 뭐 그 정도는 좀 살아남을 그러면 것 뭐 같고. 김정재, 송원석밖에 없네? 그 나머지 강스코, 강스코는 살아남겠지. 살아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반발할 사람.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미자 의원이 있어요. 비례대표. 네.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하고 같은 지역구인데 네, 네. 김재원 의원이 날아가면은 이미자 의원이 살아남는다. 이분은 또 한국노총 출신이에요. 네. 그러면 장석춘 의원이 날아가면 장석춘 의원도 한국노총 출신인데 아마 그게 책임 오르면은 이미자 의원은 한국노총을 관리할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자 의원은 살아남는다. 저는 이렇게 보죠. 그런데 저는 지금 김정재하고 장석춘은 디스를 좀 해야 됩니다. 예.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뭐 장석춘은 뭐 날아갈 거라 하니까 그런데 김정재도 뭐 날아가 뭐 때문에 살아남는지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 그런데 지금 더 그 지역구에 열심히 하는 정도의 죄를 지은 게 아니고 큰 죄를 지었어요. 지금 최근에. 뭐. 대전 충남에 지금 혁신도시가 없습니다. 네. 왜 없는지 아십니까? 세종시를 그쪽에 보냈습니다. 그렇죠. 네. 세종시를 보낸 가장 제가 깔때기를 좀 대면 제가 세종시를 원하는 대로 가는 데서 제가 한 10%좀 기여했습니다. 오, 그래요? 예. 아니, 제가 포항이나 대구에 좀 뭐 박근혜보다 제가 더 훨씬 더 기여를 했습니다. 군이라도 좀 보내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실 국가균등발전법이 특별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전이나 충남에는 그 뭐죠? 혁신도시를 안 보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대전 충남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개정안을 냈어요. 그 국회 산업통상 그 자원위에 산업위에서 네. 이 법안 소위에 김정재하고 장석춘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법안 소위는 무조건 만장일치입니다. 그게 법을 통과시키려면 소위에서 해야 이제 본 상임위원회에 올라가는데 법안 소위에서 이걸 눈 감아 버렸어요. 관심이 없었던 거지 아마죠. 이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법인지 지역에 사실은 지금 충남이라든가 충청까지 지금 수도권이 확대돼 버렸거든요.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영호남이 지금 굉장히 위축돼 있습니다.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런 중요한 법안이 개정되는 데서 눈을 감고 있었다는 거는 김정재나 장석춘이 이게 소위 말하는 지역 TK가 아니고 떠내기 서울 TK였기 때문에 이런 짓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분명히 단죄를 해야 됩니다. 김정재 의원이 무슨 어떤 발언이 있었나요? 거기에 대한 해명? 아니. 발언 없었어요. 해명이 없어요. 만장일치가 돼야 되니까 이제 이때 발언 아니 그러니까 김정재 의원이 왜 그랬는가를 물어봐야 본인 될 거 아니에요. 그 후로도
본인이 네. 한 번도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 주호영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뭐 두 사람이 막지 않고 놓친 게 아쉽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생각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넘어가는데 본인이 잘못한 거니까 이야기한 적이 없죠. 이야기를 아예 안 하죠 이제. 근데 제가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네. 요번에 지금 우리가 쭉 분석을 하면서 컷오프 될 것 같다는 의원들의 공통점이요. 머리를 깎았어요, 다. 삭발한 의원들이. 예? 김석기 의원도 삭발을 했고, 아까 얘기했어요. 이만희 의원도 삭발을 했고, 네. 장석춘은 삭발했고, 최규일은 다 삭발하신 분이네. 네. 아, 그러니까 컷오프 될 거를 본인들이 느껴서 그냥 머리를 깎고 결기를 보여주는. 근데 지금 또 삭발뿐만 아니고요. 이 또 패스트트랙에 걸리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이 사람들이 제가 불러드릴게요. 강효상, 곽상도, 김정재, 송원석, 이만희, 정태욱은 당선돼도 잘못하면은 또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김정재를 공천해도 어찌 될지 모릅니다, 사실. 네. 자. 아,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아무튼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이 그 물갈이에 그 항상 타깃이 되는 이유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의 물갈이의 척도를 보면서 한국당이 얼마나 인적 쇄신을 했느냐. 아, 그럼요. 예, 이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아까 그 경북에는 반항할 자들 얘기 안 했네요. 경북에 반항할 자들이 있죠. 예. 만약에 경북에서 반항할 사람들은 예. 김강림, 박명재 이런 분들은 반항을 할 겁니다. 그죠? 반항해도 뭐 사실 연세가 많으시가 뭐 연세 많아도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여론조사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론조사를 해서 신문에 발표를 다 했어요. 아, 이분들이 직접 발표했다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 결과가 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이야.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위예요. 나는 압도적이야. 그런데 나를 공천 안 주다니. 그럼 만약에 공천을 못 받는다 배제되면은 무조건 나온다고 저는 보죠. 그래도 공천 못 받으면 쉽지 않을걸요. 쉽지 않은데 예. 자 전에 김태환 의원도 그랬고요. 예. 막 몇몇 그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주호영 의원도 그랬고 예. 뭐 여러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지역에서 의정할 선수가 높은 사람은 반발할 확률이 높다고. 그럼 그 내부자 김재원 내부자 김재원 아닙니까? 내부자로서 의원은 김재원 의원은 힘듭니다. 야. 왜 그런가 하면요. 반항 못할 것 같아요. 상주, 의성, 넓어. 청송, 군이 예. 이 네 지역구를 본인이 탄탄하게 관리를 해왔으면 되는데 지역구 내에서도 그래서 자꾸 지금 부거리나 수성갑 예. 이런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여론이 좋지 않거든요. 예. 네. 그러다가 또 그 강력한 경쟁자 이미자 의원이 상주 출신이라서 네,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끼기 빠빠.